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일단 뭐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의 역사. 뭐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제가 링크 하나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여기 유튜브 링크 밑에 요 링크 있죠? 요 링크를 눌러 보셔가지고 먼저 한번 한 10분 정도 돼요. 자막도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글 자막 누르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하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초기 컴퓨터의 역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누가 개발을 했고, 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앞에 영상을 봤다고 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앞에 수업 계획서 할 때 설명을 했듯이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영상 한번 촬영을 하면은 쫙 이렇게 제가 설명 끝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 듣다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졸립거나 할 때는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아니면 잠깐 유튜브 영상 종료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너무 힘들게 비대면이 이래서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강의할 때 학교 다닐 때 상당히 많이 졸았죠. 비대면 대면으로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잠깐 쉬었다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영상 한번 끊지 않고 쭉 설명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볼 게 이제 프로그램이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컴퓨터는 일반화해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만 해도 조금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익숙한 세대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의 뭐 동생뻘 아니면은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컴퓨터에 친숙한 세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래미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 컴퓨터를 얘기를 해야겠죠. 컴퓨터는 여러분들 거의 뭐 필수품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 모바일 폰 있죠. 모바일 폰이 오히려 컴퓨터 정도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컴퓨터도 필요 없이 요 모바일 폰으로만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또 목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웹 기반 기술, 인터넷 기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요 기계, 장치, 껍데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의 장점은 뭐냐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알고 있겠지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분리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분리된 형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질문이 하나 있죠.
자, 왜 컴퓨터에서는 가전제품처럼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동작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 불편하게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을까?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밥솥, 냉장고, 그 다음에 청소기, 자, 이런 것들 다 가전제품이죠. 전기의 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 또 스위치가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자,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TV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앱들 같은 거 설치돼 가지고 뭐 컴퓨터하고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TV는 방송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치를 TV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온도를 이렇게 차갑게 해주는 기능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나로만 하는 장치들이 일반적인 장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컴퓨터는 조금 달라요. 컴퓨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맨 처음에 샀을 때 켜져 있는 게 뭐죠? 자, 윈도우라는 게 아니면 매킨토시 같은 경우는 맥을 샀을 경우에는 맥 OS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거기에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글이라든가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도 있죠. 웹 브라우저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왜 이렇게 있냐? 범용적인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깡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깡통인데 거기다가 내용물을 채워가지고 내용물을 채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는 기능을 내가 일일이 골라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컴퓨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뭐 컴퓨터보다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요즘은 아이폰하고 삼성의 뭐 갤럭시, LG의 뭐 싱크큐 뭐 이런 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려봐서 여러분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는 이런 아이폰들이 있지 않았었죠. 일반적으로 피처폰이라고 하는 폰들이 있었습니다. 피처폰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피처폰에서는 인터넷도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 있었죠? 게임 같은 것도 잘 구동이 안 됐었어요. 자, 근데 그 벽을 핸드폰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처럼 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치해서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게 최초로 나온 게 아이폰이었죠. 자, 그래서 아이폰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나왔던 것들이 안드로이드 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일종의 컴퓨터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창기 피처폰 같은 경우에도 전화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컴퓨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뭔가 여러 가지 컴퓨터라고 하는 빈 껍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자, 이거 계산기죠. 자, 계산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계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게임 같은 거를 한다든가 뭐 통신을 한다든가 하기가 어렵겠죠.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근데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여기에 계산기를 이렇게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산기가 솔직히 이제는 필요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필요로 해요. 왜 계산기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험을 볼 때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검색해가지고 다 외칠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계산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기로 모든 걸 했었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가 굳이 필요 없죠. 근데 뭐 저도 약간 올드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 스마트폰 켜가지고 앱을 켜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계산기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 프로그램인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컴퓨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DVD나 뭐 블루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USB가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들 윈도우 정품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 저한테 컴퓨터 들고 온 학생들은 맨 밑에 하단에 윈도우 정품이 아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자, 이제 정품 같은 것들 사용하는 보게 되면은 불법 복제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점점 요 앱스토어라는 형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윈도우 10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윈도우 7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하고 큰 차이점을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윈도우 10에는 앱스토어 기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거는 애플 아이패드에 있는 앱스토어인데 이 앱스토어에 사용을 해가지고 앱을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 더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아니면 여러분들 멜론, 벅스뮤직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매달 이렇게 한 몇천 원, 만 원 이렇게 주고 구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구독을 하는 형식으로 또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쨌든 사람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들도 이렇게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초창기에는 일반적으로 계산한다 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 계산을 하는 장치가 처음에는 컴퓨터에서 컴퓨트라고 하면은 계산하다, 그다음에 컴퓨터는 계산하는 장치.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장치다라고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앱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앱을 작성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업에서 먼저 목적이 컴퓨터가 전 사회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게 컴퓨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연관돼 가지고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회 시스템이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컴퓨터가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 컴퓨터라는 게 논리의 집약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죠. 자, 로봇이 있다고 쳐요.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뭐 로봇이 앞에 짠 하고 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로봇한테 야, 너 햄버거 사 이렇게 배고프니까 라고 하면은 로봇은
똑똑한 로봇일 경우, 그러니까 인간하고 많이 가까운 로봇일 경우 햄버거를 알아서 사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혹시 학교 때 뭐 빵 셔틀 같은 것도 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내가 만약에 뭐 빵 셔틀은 아니고 내가 있는데 내 친구가 매점을 가려고 해요. 그럼 매점 가려고 할 때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너 것도 사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빵 사오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무슨 빵 사와? 라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무슨 빵을 사올지 얘기 안 했는데 친구가 갔다 왔어. 그럼 친구가 아무 빵이나 사오게 되겠죠. 내 취향하고 기호가 안 맞으니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그 친구한테 야, 나는 뭐 단팥빵을 사와. 단팥빵 2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일을 지시를 하는 거에 나열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햄버거 가게 이렇게 사오는 일을 시킨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햄버거 사오는 걸 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햄버거 가게가 어딘지부터 뭐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를 경우에는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란하고 우유가 있는데요. 자,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농담이냐면은 이제 가정집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남편한테 이제 남편이 밖에 이제 산책을 가려고 하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우유가 필요하니까 우유를 2개 사와. 근데 계란이 있으면은 10개 사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프로그래머 남편이 산책을 갔다가 집에 오니까 뭘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우유를 10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왜 우유를 10개씩이나 사왔어? 계란은 왜 없어?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겠죠. 근데 아까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유를 2개 사와. 근데 계란이 있으면 10개 사와. 계란 10개를 사오라는 게 아니고 우유가 2개 있는데 만약에 계란이 있으면은 우유를 10개 사와로 프로그래머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농담이 약간 웃기죠. 골 때리는데 농담이 아니고 프로그래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혹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답답함을 막 미친 듯이 느낄 때가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솔직히 저도 프로그램 많이 짜가지고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건데,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을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개발이 안 됐었잖아요. 컴퓨터는 또 보면 전기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근데 처음에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톱니바퀴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 장치로 계산을 하는 컴퓨터에 대한 초기 개념을 갖고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찰스 베비지가 고안을 한 게 해석기관이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만들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천 개의 기역, 바퀴, 축, 레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력은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기가 칙칙폭폭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동영상 링크가 있는데, 자, 이게 해석기관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찰스 베비지는 이 장치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자, 근데 죽고 나서
요 마운틴뷰 캘리포니아의 컴퓨터 박물관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찰스 베이비지를 기리기 위해 가지고 요 해석 기관을 실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게 삐까뻔쩍하죠. 이거는 찰스 베이비지가 만든 게 아니고 나중에 박물관 만들려고 만든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링크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기어 바퀴가 동작하는 컴퓨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요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계를 고안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라는 거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찰스 베비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자, 그 중에 요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귀족 부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의 바이런이 있습니다. 바이런 유명한 게 돈주왕이라는 시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흡혈귀 있죠. 뱀파이어 이제 모델이기도 해요. 돈주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책 막 돌리면서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야자 시간에 보고 그랬었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근데 친딸인데 에이다는 근데 요 찰스 베비지가 이렇게 자기가 이런 거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요 장치를 해석 기관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그램 기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 기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동작할 테니까 난 이렇게 동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실제 물건이 없는데 정말 대단한 천재인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서브 루틴, 루프, 점프라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원리를 고안을 해놓은 거야. 너무 대단한 거지. 기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동작을 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서브루틴 루프 점프라는 게 어떤 건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이다가 작성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뭔가 다항식이 보이죠. 자, 이 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베르누이의 수를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만든 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이런 개념들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게 ENIAC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이라도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ENIAC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도 아닌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방에 뭐 전선들이 이렇게 막 빼곡하게 들어서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선을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컴퓨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잖아요. 타이핑을 치는데 여기 타이핑하는 장치는 어디 있냐? 자, 여기 있는 게 타이핑을 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컴퓨터의 ENIAC 프로그램은 스위치를 이용해서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 스위치들을 열고 닫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는 걸 입력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작을 시키다가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스위치를 다 입력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어려웠었죠. 자, 그러면은 이 컴퓨터 아까 했지만 그 컴퓨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컴퓨터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고안을 한 게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에 대한 구조를 정립하게 됐고 이 컴퓨터의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폰 노이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설명했지만, 자,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 저장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입출력 장치 I/O, 키보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읽어가지고 실행을 하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컴퓨터가 있죠. 요 컴퓨터를 뜯어본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폰노이만이 고안한 구조가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컴퓨존이라고 이렇게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립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쇼핑몰이죠. 용산에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 때는 거기서 매일 가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자, 조립 컴퓨터의 구성품은 일반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CPU, 메모리,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SS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뭐 학과나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언제나 컴퓨터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 실제 뭐 조립할 줄 알아가지고 내가 조립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럼 이 구성품들을 하는데, 이 구성품들의 기본적인 뼈대를 만든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CPU하고 메모리이다. 폰 노이만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CPU하고 메모리. 그래서 CPU는 아까 얘기했던 계산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작업 지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순서, 일에 대한 순서를 저장하는 게 메모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일종의 작업 지시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컴퓨터한테 해야 될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은 요즘은 뭐 부산에도 지금 이케아가 들어왔죠. 이케아를 갔어요. 가구를 사려고. 여러분들은 아마 뭐 자취한 친구들 있으니까 가구 전문점 가가지고 가구를 이제 살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케아가 뭐 우리나라에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외국에는 이케아는 엄청나게 싼 저가 가구 이제 매장인데, 이케아의 특징은 사는 사람들이 다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케아 매장 가게 되면은 이제 실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보게 되면은 요 가구들이 다 부품으로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거기 안에 이렇게 매뉴얼, 종이 쪼가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끼워 맞춰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케아는 그 가구 가격을 이제 낮춘 거가 되겠죠.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매뉴얼이 결국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CPU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장치가 있으면은 이거는 메모리가 있는 거죠. 자,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요 CPU는 메모리에서 여기 있는 작업 지시서를 하나씩 빼갖고 와가지고 각각 하드웨어 장치들한테,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각각 하나씩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CPU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놀고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 컴퓨터한테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게, 보게 되면은 여기 작업 지시서에다가 일을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빵을 굽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유, 밀가루, 버터, 설탕, 계란을 적당히 그 다음에 발효시킨 다음
오븐에 적당히, 여기 또 보게 되면은 발효라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 적당히가 뭐냐? 적당히라는 게 그래서 뭐 얼마야? 몇 그램이야? 아니면은 뭐 몇 컵이야? 그 다음에 발효하려면은 얘를 얼마로 놔야 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오븐에 적당이라고 하는 게 온도를 얼마나 맞춰야 돼? 굽기를 몇 분으로 해야 돼?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유명한 분이 있죠. 우리의 이세돌. 이 보게 되면은 이세돌이 가장 유명하게 된 게 원래 유명했지만 알파고하고의 대전으로 엄청나게 또 유명해지게 됐죠. 제가 원래 이 짤이 아니고 딴 짤을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보게 되면 나중에 씩 웃는 짤이 있는데 그 짤 보게 되면은 뭐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인간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거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짤이 있어요. 내가 강의 시간이면 그 짤을 보여줄 텐데 하여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알파고가 대단한 게 뭐냐? 알파고가 대단한 기술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요 적당히를 파악하는 기술이 알파고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요 적당히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요 인공지능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프로그램을 뭐 부전공학과니면 안 듣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뭐 프로그램 쪽에 좀 관심 있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쪽 수업 들으게 되면은 결국은 핵심적인 게 요 적당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인공지능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미 다 설명을 했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성적의 평균을 계산해줘 하려면은 결국은 이것들 일일이 자세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에서 해야 될 게 컴퓨터한테 일일이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수업에 통해 가지고 알도록 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는 거겠죠.